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중학교 1학년 수학 5번째 시간에 1차 시계 사칙 연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수학 작가 김정현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뭐 수학 작가 김정현이라는 타이틀은 계속해서 끌고 가겠습니다만 책 출간이 지금 예정된 바로는 올해 8월입니다. 그래서 8월에 아마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을 기반으로 정리하는 내용을 좀 다뤄보고 그것을 1편으로 좀 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주제도 좀 있어서 다른 주제로 잡힌다면 그 책이 먼저 나갈 예정이고요. 단원이 끝날 때마다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에 대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지만 책을 제작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재업로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제가 현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여러분께 제공되는 자료로 쓰이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서 갑자기 또 제2의 어떤 내용으로 이거 내가 했다라고 하면 저는 말이 없어요. 전 이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고 있기 때문에 음, 그렇습니다. 혹시나 했어요. 네. 제가 오늘 이제 5번째 영상으로 1차식의 4칙 연산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제가 4번째 영상이죠. 4번째 영상을 올리지 않은 채 5번째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4번째 영상을 업로드하는 거는 아마 3월 14일 날 화이트데이죠. 그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업로드는 3월 18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 논문이 다음 주에 이제 발표가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씩은 좀 딜레이 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컨텐츠를 짜기 위해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업로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칙연산이라는 말은 정말 제가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초등학교 컨텐츠를 제작할 때도 사칙연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등장하는 거는 이 사칙연산에 따라서 이제 내용이 다뤄지게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보니까 1차식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위주로 정리했더라고요. 개념 정리.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먼저 좀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1차식 뭐 말고도 다른 뭐 식들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식들은 1차식에서만 이제 다뤄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항이라고 하는 거를 배웠어요. 항. 항은 곱셈, 그러니까 수나 문자의 곱만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이것을 항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이한 케이스가 있었죠. 이렇게 스페셜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도 다뤄봤을 겁니다. 이 항들이 모여서 무엇을 만드냐면 다항식이라는 것을 만들고요. 항 중에서도 또 스페시픽한 게 있어요. 바로 항이 하나인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그리고 이 다항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개수입니다. 그리고 차수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고 가야 내용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때에 있어서 이런 용어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가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만약에 항을
마이너스 5x가 있고요. 3y가 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어떤 것이 계산 가능할까요? 그러면 한 가지 더 8y와 마이너스 4를 가지고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무엇이냐면 1차식에서 수와 문자의 곱입니다. 그리고 나눗셈입니다. 곱과 나누기라고 쓸게요. 제가 셈을 안 써서 나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수와 문자의 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형태가 될 거라는 거죠. 6x 곱하기 7 뭐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 6x라고 하는 항 하나가 있고요. 7이라고 하는 수, 이것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도 이름을 불렀죠. 이렇게 둘이 곱해졌을 때 이건 어떻게 계산될래?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묻는 겁니다. 6x 자체를 여러분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풀어 쓰셔야 돼요. 6 곱하기 x요. 그리고 나서 7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곱셈할 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교환 가능한 거 아시죠? 교환이요. 그러니까 x랑 7이랑 교환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결국에는 6 곱하기 7 곱하기 x라고 써도 이 결과는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숫자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무엇을 한다? 네, 결합 법칙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1단원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6, 7에 42가 되면서 x를 붙이는데 곱셈 기호 생략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42x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나누기는 어떨까요? 나누기 6x 나누기 10이라고 하는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6x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한 기호니까 6 곱하기 x 나누기 12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런데 이 나누기 12가 조금 그렇죠.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로 바꾼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6 곱하기 x 곱하기 12분의 1이라고 쓰고요. 이거는 똑같이 교환 법칙이 가능한 형태죠. 이렇게. 그러면 바꿔 써 보겠습니다. 6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x가 되니까 6이랑 10이랑 약분할 수가 있으므로 2분의 x다라고 계산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혹시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똑같습니다. 2분의 1x 써도 되고요. 2분의 x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가 1 곱하기 x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1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쓰는 기호다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목과 나머지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내용이 또 바로 언급이 됩니다. 뭐냐면 분배 법칙입니다.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형태가 분배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A 괄호하고 B 더하기 C를 하면
AB 더하기 AC가 되는 분배다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는데요. 곱하기와 더하기로 구성되어 있는 연산의 법칙 중 하나입니다. 다시 지금 제가 여기에 기호를 안 쓴 이유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세 개의 수가 주어집니다. A, B, C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사이에 연산이 뭐가 들어가냐면 곱셈과 덧셈이 들어갑니다. 제가 뺄셈이라고 얘기를 안 한 이유는 B 빼기 C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B 더하기 마이너스 C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언급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거냐 보여드릴게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이런 형태입니다. 구구단으로 해보겠습니다. 구구단 뭐가 있냐면요. 좀 이상한 걸 해볼게요. 99 곱하기 9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들 혹시 99 곱하기 9니까 99 곱하기 9 해가지고 99에 81, 99에 81, 901이네. 901이 아니죠. 죄송해요. 89죠? 네, 891이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치만 이제 중학교에 왔으니까 조금은 달라져 보자고요.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99 곱하기 10 더하기 마이너스 1 한 걸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보면 자 99에서 10을 먼저 계산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고 더하기 99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을 씀으로써 990 빼기 99 네,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계산하기가 좀 편해졌죠. 그래서 891이다라고 하는 것이 쓰여지는데 이 과정이 분배 법칙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으리라고 보고 다항식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숫자로만 지금 구성했다고 했지만 이게 문자로 결합이 돼서 왔다면 어떤 내용이 올까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x-7 곱하기 4라고 해보겠습니다. 4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마이너스 4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어떤 분배 법칙이 나오겠느냐. 자, 앞에 거, 뒤에 거.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이상하죠. 앞에 분명히 숫자가 쓰여져 있고 뒤에 이렇게 오면 좋은데 왜 뒤에가 숫자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과감하게 바꾸십시오. 마이너스 4 곱하기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바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지만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분배 법칙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놓고 보니까 앞에 거 그리고 뒤에 거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4 곱하기 3x 빼기는 더하기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7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거 계산하면 앞서 계산한 것처럼 마이너스 12x가 될 거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인 거 아시겠죠? 네, 더하기 2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이걸 바꿨으니까 그 바꾼 것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해서
3x에 계산되고 마이너스 7쪽에도 계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산 과정을 제가 주황색으로 써보면 3x 곱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로 할게요.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러면 마이너스 12x가 되는 것 똑같이 보일 거고 더하기 28이라고 하는 것도 보일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나 바꿔서 계산하나 둘이 어떤 결과다. 네,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의 계산까지를 완료했습니다. 사실 덧셈 뺄셈도 있는데요. 덧셈 뺄셈은 좀 동류항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이 되어야 해서 다음 시간에 짧게 동류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1차식의 계산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려고 하니까 제가 또 판서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1차식의 계산에 대해서는 지난번 살펴봤던 내용까지 더하면 문자의 사용, 시계값, 1차식의 계산을 통해서 6개 차시를 제가 준비를 해서 업로드를 시켰고 이제 시킬 예정입니다. 이제 5번, 6번도 남았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6번까지 하면 이제 문자와 다항식 그리고 1차식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개념은 모두 충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재로서는 여기까지 영상을 촬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1차식의 덧셈 뺄셈 그 중에서도 동류항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